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고 보는 밀리터리 지식 채널 슈퍼소닉 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카가함이나 이 이즈모함을 항공모함, 경항공모함으로 개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척은 이제 됐고 1차 개수. 네네네. 네, 근데 추가 이제 또 면밀한 또 개수는 또 이어질 텐데. 네. 그걸 이제 취역을 목표로 하면은 이제 27년도 이후에는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전에 경항모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 네. 다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자.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죠. 예. 근데 그 사업을 완전히 폐기하거나 없앤 건 아니고 현 정부의 어떤 기조에 맞춰서 네. 좀 더 우리는 좀 색다르게 건조를 할 수 있지 않나. 네네. 그것도 이제 국내 방산업체를 이제 끼고서 물론 이제 함재기 관련된 것도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수면에 이제 끌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예.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폐기된 게 아니라 좀 더 우리 자기네 이제 새로운 이제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자기네 입장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 자, 그런데 대한민국 역시 일본의 경우를 똑같이 따라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네. 1번함, 2번함, 지금 독도함, 마라도함이 있죠. 독도 마라도 있죠. 그런데 이 세 번째 함, 이 백령도함이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세 번째 그 함정 이름은 이렇게 독도, 마라도, 백령도. 그래서 백령도가 가칭 네네네네. 백령도함으로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백령도함을 일본의 경항모함처럼 이렇게 개발이 돼서 추진하게 될 것인지 네. 아니면은 또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 부분 집중 분석을 해 보기 전에 네. 뭘 해야 되죠? 광고를 보셔야죠. 예, 슈퍼소닉 TV의 공식 후원사 전국구 대리운전 넘버원 대리운전 조이앤드라이브의 광고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네. 요즘 날이 더워서 그런지 이럴 때 음주를 하게 되면 이 음주 수치가 더 세게 나온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지금 뭐 0.03%에서 0.08 미만까지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더 강화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022년 전국 이 교통사고 건수를 알아보니까요. 19만 600건이에요. 이 중에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00건입니다. 엄청나네요. 예, 그러니까 전체 교통사고의 7.6%가 바로 음주운전 사고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곧 살인, 살인이에요. 뭐 아니면 예비 살인 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소주 한 잔, 그리고 500cc 단 한 잔을 먹는다고 해도 무조건 대리운전을 불러야만 합니다. 대리운전을 불러서 안전을 우선시해야 되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대리운전 업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많죠. 그런데 저희 슈퍼소닉 TV가 또 믿고 보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믿음 없는 업체는 소개를 안 하는데 이 업체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조이앤드라이브입니다. 이 조이앤드라이브가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카카땡 대리운전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여기에는 혜택이 전혀 없어요. 네. 하지만 이 전국구 대리운전 조이앤드라이브에서는 내가 사용한 금액의 10%를 적립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친구를 소개해도 포인트를 주고요. 또 그 친구가 대리운전을 첫 사용을 해도 상당한 포인트를 주는 대리운전 혜택이 너무 많죠. 네. 그러면 또 적립금 쌓이면은 또 그것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그걸로 공짜로 대리운전을 또 사용할 수가 있는 최고의 장점을 가진 조이앤드라이브. 여러분, 저희 슈퍼소닉 TV가 강력하게 추천해드리는 대리운전 바로 조이앤드라이브.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놨으니까요.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가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 일본의 사례처럼 이 카가나 이즈모함을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경항공모함으로 만드는데 대한민국의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을 이렇게 경항공모함으로 만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신문 기사가 뭐 하나 난 게 있어서 봤는데 네. 그 어림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복잡해 그 안에 수치를 읽을 필요도 없이 예.
그 어림도 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어림도 없죠. 시중에 이게 지금 어디서 뭘 얘기 듣고 와서 그 기사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연말 연초에 직접 들은 얘기는 네. 이 독도암 마라도암당이 독도암이죠 일본암 네. 이 LPH 네. 이거를 이제 그 튀르키예 사례처럼 네. 무인기 모함으로 한번 개조하는 걸 시도해 보자. 완전한 무인기 모함. 네, 우리는 이제 딱 그 수준이 더 현실적으로 좋다. 그리고 이제 실제 그 한동안 얘기됐던 경항공모함 네. 3만 톤이나 4만 톤짜리는 네. 일단 좀 더 연구하고 좀 살펴보자, 들여다보자.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면서, 네. 그러니까 완전히 뭐 100%뭐 취소 그건 아니고 좀 더 자기들 입장에서 자기들 스타일대로 들여다보겠다 해서 용역이 지금 나가 있는 상태죠. 네네. 영국 영역. 네, 그리고 이제 연말에 이제 나올 거고 네. 답이 나올 거고. 올 연말에 나오나요? 네, 12월 달에 뭐 나온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제 함재기 항공기 저 체계 개발업체에서는 또 이제 KF-21N N. 요것도 있었고. 네. 근데 지금 또 이게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감론을박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뭐 F-35B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오. 대한민국에서? 아니 이제 그 용역 맡은 데서 이제 아 그래요? 예 그런 얘기가 이제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뭐 하반기 지금 이제 중반기니까 네. 뭐 보통 10월달에 국회 국정감사 때 이제 좀 뭔가 튀는 그 뭐 국회의원께서 네. 자료를 이제 어디서 뭐 입수한다든지 누가 찔러주면 받아다가 이제 읽을 거예요. 아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그게 또 그때부터 이제 논란이 이제 시작될 이슈가 거고. 되면서 네. 막 불이 붙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이제 자위대 방위성이 하반기 물론 이제 기사가 또 먼저 났는데 자기들 멋대로 뭐 먼저 내고 그러는데 실제 그 제조 과정이 네. 말처럼 금방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4년도 뭐 12월 달 뭐 1월 달에 비행기가 그 자위대가 받는 항공자위대 F-35B. 그러니까 주문한 게 예. 실제 뭐 비행 테스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절차가 과정이 있는데 네. 그걸 이제 일본 자위대가 손에 쥐기까지 큐슈 반도 남쪽에 있는 기지까지 가져오기까지는 네. 몇 달 더 걸려요. 그래서 이제 유야무야 이제 연말까지는 이런 이슈가 이제 우리 한국 자체 그동안 이제 논란이 있었던 항공모함, 경항공모함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가 네. 실제로 이제 일본 자위대가 방위성이 이제 테스트 자기들 해봐야 되거든요. 자기들 배에서 아 직접 해봐야죠.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상기지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시험 비행이라든지 조종사 양성 뭐 이런 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네. 내년 여름 돼야만 실제 갔다가 이제 앉혀가지고 이렇게 앉혀서 테스트하는 게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와글와글 떠들 겁니다. 아 그렇겠죠. 네, 가뜩이나 뭐 이쪽 분야에 이슈가 없는데 그걸 한쪽으로 쏠려 있었고 맨날 방산 수출만 얘기했으니까 식상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뭐 좀 더 시간이 걸려야만 우리가 이게 본격적으로 다시 옛날처럼 이제 얘기가 되고 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KF-21N 이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했었죠. 그러면 이 카이에서도 이것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뭔가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곧 대한민국도 경항모를 만들겠다 이것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포함되어 있죠. 근데 뭐 장기간의 그렇죠. 시간도 요하기 때문에 예. 그럼 반면에 또 이제 뭐 F-35B가 그것도 미국의 이제 전투기이기 때문에 그냥 뭐 물러난 것도 아니고 네. 서로 이제 각축전을 다시 한번 2라운드가 이제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기회에 또 말씀드리고 그건 이제 전투기니까 네. 지금 이제 배에 맞춰서 말씀드리면은 업계에서 그동안 연말 연초 올해 이제 넘어오면서 있었던 얘기는 제가 직접 들은 거는 그 독도함을 가지고 네. 그 튀르키예 사례처럼 무인기 이제 모함을 한번 시도해 보자. 근데 이제 거기에 개입된 업체가 카이 중심이 아니라 네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중심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뭐 여러 가지 추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올 하반기 가면은 이제 그 용역 보고서가 나오는 걸 이제 다 들여다 본 다음에 아니면 전파 받아서 본 네네. 다음에 아니면 뭐 요점 정리해서 받은 걸 이제 보고서 나서 네. 이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무인기 모함을 이제 시도를 할 것 같고 시간이 항상 걸리고 네. 그래서 또 한쪽에서는 카이 쪽에서는 KF-21N으로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 소위가 우리가 이제 지분 해군이 받은 지분 네. 그 LPH 지분이 이제 나머지 한 척이 남아 있는데 그렇죠. 소위 백령도함. 네, 이거를 아예 그냥 경항공모함으로 출발 설계를 새롭게 하고 방위사업청 법에 아예 벗어나 이제 별도의 법으로 출발을 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새로 만들어 보자. 네, 새로 그냥 우리 이거 스타일대로 그리고 기존에 이제 영국이나 이태리처럼 그 한참 얘기됐던 마덱스에서 네. 그 사례로 이제 넘어가는데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영국 쪽이고 네. 이제 기술 쪽이나 줄을 대고 있는 게 그래요. 하나 오션은 이태리 쪽입니다.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컬러가 다르네요. 예, 최종적으로 하나 오션 쪽이 주장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이에요. 지금 이게 3만 톤 이상, 4만 톤 사이에 네. 그 한국형 경항공모함을 이제 건조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래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조사하고 기사를 써봤는데 네. 결국에는 뭐 이게 뭐 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아니라 한국 해군에 맞는 게 실제적으로 맞는 게 뭔가 했더니 이제 이태리 사례를 이제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번 2024년 이번 해 연말 연구 영역 보고서가 나왔을 때 그것에 따라서 대한민국도 지금 독도함, 마라도함에 이어서 병항모 수준의 함정이 개발될 수 있다 이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이제 아직 살아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시기만 이제 뭐 시기 선택이 중요하죠. 예산 배정과. 그래요. 예, 그래서 뭐 25년도까지는 넘어가야 되고 일단은 26년부터 이제 살린다든지. 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이제 어떤 뭐 이렇게 정치적인 분위기 또 좀 바뀌어야 되는 것도 봐야 되고. 네. 그래서 완전히 뭐 사업을 죽인 게 아니라 이제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끄집어서 가라앉게 잠수하듯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이 항공기 전투기 체계 조합 개발 업체가 네. 이거를 좀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카이가. 예. 그래서 이제 카이가 또 이제 이거를 자기들의 어떤 그 생산 라인을 더 이게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 계열화 네. 이제 전투기도 계열화 시키고 싶어서 지금 전자전기 많이 떠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또 복잡해요. 사실 그것도 뭐 전투기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KF-21 뭐 전자전 기반의 네. 그 전투기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옆에 그 비슷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서로 우열을 가리면서 이제 뭐 경쟁을 또 하고 있어요. 그 자체적으로 사업별로. 그래서 이제 연말 그 보고서가 중요하긴 해요. 거기서 네네네. 이제 어느 정도 방향을 다시 살리는 방향으로 나올 것 같기도 해요. 그-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이 우리가 좀 이렇게 옆에서 뭘 한다면은 그 경쟁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자꾸 이제 카가나 이즈모 가지고 자꾸 들이밀면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도 뭐 한 척을 이제 만들 수 있다, 만들어야 된다 얘기가 이제 살아날 수밖에 없죠. 항상 이슈라는 거는 그렇군요. 이슈라는 건 오늘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네. 또 시간 장기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또 연말 연초에 가서는 또 상황이 바뀐다. 어.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저는 또 이제 일찍 말씀드리기를 작년 이제 겨울에 네. 올해가 좀 시끄러울 거다 했는데 약간 좀 이렇게 시간이 걸리긴 하네요.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카가나 이즈모가 완성되는 시기가 27년 아닙니까? 실제 이제 그 비행갑판 더 이제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이제 함재기가 그 승무원 양성이 끝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훈련도 해야 되고 시험 비행도 여러 차례 하다 보면은 실전 배치가 공교롭게 어떤 양안 사태가 이제 좀 가장 위험할 때 27년도. 27년. 예, 그래서 그 보면은 뭐 일본 자위대의 방위성이 어떤 그 미사일 새로운 미사일 그 도입하거나 배치하는 시기가 모든 게 모이는 전력이 모이는 때가 27년도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카가 이즈모가 전력화를 이제 밟기 시작하는 게 27년도고 나가서 이제 뭐 먼저 선방을 맞거나 먼저 뭐 이렇게 초계 이제 항해를 하는 거죠. 네네. 그걸 흔하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접할 수 있는 거는 2030년도 가야 아마. 30년도. 예, 그래서 이게 연차적으로 시간이 다 이제 필요한 거고 뭐 이슈나 뉴스라는 건 그때 가면 또 금방 또 시끄러지고. 예.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일본이 지금 카가나 이즈모를 변형시켜서 경항모로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일본 자체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게 미국의 지원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뭐 거슬러 올라가면은 50년대 6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네. 소위 그 우리가 유명한 제도가 있어요.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 제도. 네. 이분이 사실은 한국과 일본의 함정의 전력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지원, 육성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미 의회에다가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서 네. 이제 그런 이제 특정 인물, 네. 특정 인물이 이제 많이 주도한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이 없으니까 네. 그 후계자들이 그거를 이제 이어받아서 계속 이제 조함, 건함 이거를 딱딱 이제 배정을 이제 하는 거죠. 같이 협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말해서 협의를 해서 요 단계는 이거를 해봐라. 왜냐? 극동 소련군의 소련 해군의 위협이 너무 세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좀 해줘서 우리 항공모함 요코스카에 와 있는 항공모함을 호위를 해달라. 호의를 해달라. 그것도 대잠 헬기를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게 뭐 하루나급 예를 들어서 70년대 초반에 그 소위 그 헬기 대잠 헬기 SH-3 시리즈의 대잠 헬기를 3대 뭐 2대 싣고 다니면서 미 해군 실함대를 이제 소위 호위하는 역할. 그거를 이제 70년대 초반부터 맡겼죠. 네. 물론 일반 해상자대 건함 설계. 네. 그게 1960년대 초반부터 이태리 사례를 많이 이제 흉내를 냅니다. 많이 갖다 이제 벤치마킹을 하죠. 네네. 그렇게 해서 뭐 이태리에서 뭐 비토리아 베네트급 뭐 이렇게 호위함 헬기 탑재 호위함이 있다면은 이제 그래서 또 그걸 그대로 벤치마킹한 게 일본의 뭐 하루나급이라는 게 또 있고 두 종류가 있었고. 예. 그건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좀 실력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대잠 헬기 운영 실력을 이제 쌓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딱 약간 옆으로 빠져나가요. 그게 소위 5호스미급 대형 상륙함. 근데 외형은 항공모함 같이 생겼어. 근데 얘는 상륙 그 헬기를 이제 싣고 다니기 위해서 수송함처럼 우리나라 독도함처럼. 근데 한때 1997년도 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그 언론에서 또 이렇게 부풀려하게 한 거. 드디어 일본이 항공모함을 갖기 시작했다. 그게 1997년, 98년도에 뻥튀기 한 뉴스들. 엄청 부풀려졌죠. 물론 이제 그게 반대로 우리한테 도움이 됐던 거는 이제 독도함을 우리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근데 실체는 이제 이 해군에서는 이제 안 거죠. 아 저거는 이제 대형 상륙함, 수송함이지. 그렇죠. 항공모함을 할 수도 없고 네. 뭐 대잠 헬기항모도 아니다. 그러니까 대신 우리도 연구를 하지만은 빨리 독도함, 이제 지금의 독도함이죠. 네. LPH 이거를 빨리 우리도 준비를 하자. 그래서 어떤 그런 이제 반대로 영향을 줬죠. 그래서 독도함하고 이제 마라도함까지 왔고. 네. 근데 세 번째 배는 이제 보류를 여러 가지 이유로 보류가 됐고 지분이 이제 한 척이 당장 확실한 지분은 한 척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항공모함 쪽으로 이제 가지 않겠느냐. 근데 아무래도. 근데 그 전에 한편으로도 튀르키예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예. 지금은 대세가 또 무인 항공기, 그것도 이제 이 비행갑파, 헬기 비행갑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무인 그 항공기를 운영하기에는 헬기. 네. 그걸 다 접합을 이제 시켜보니까 독도함에서 한번 시도를 해볼까. 그래서 그 연구를 지금 또 별도로 하고 있고 네. 검토와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나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 또 그건 별도로 가셔야 될 거예요. 무인기 모함. 네, 무인기 모함. 그래서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님은 무인기 모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도를 해야죠. 어. 지금도 무인기를 이제 뺄 수 없는 이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소형 드론, 자폭 드론 개념이 아니라 네. 정상적인 뭐 중고도 무인기급이라든지 예.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뭐 적어도 미국의 MQ-9 이 정도 급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얘기 나온 게 좋은 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당장 문제된 게 비행 갑판 길이, 그렇죠. 그다음에 폭. 예. 현재 그 독도함이 그 길이와 폭을 하면 전장이 독도함이 200m, 마라도함이 199m입니다. 예. 전폭은 독도함이 31.4m, 마라도함이 31m.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업계 분들하고 얘기할 때 이게 길이는 그렇다 치고 네. 폭이 좀 이게 좀 좁지 않느냐. 전폭이 좀 그게 좀 거린다. 이게 날개들이 또 길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음. 그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이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독도함이나 이 카가함 비교해 보면 전폭이 독도함이 31.4m인데 이 카가함은 32.5m예요. 1m 정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그 일반 전투기 함재기를 운영하기 하는데. 그렇죠. 글쎄요, 이게 지금 앞에 우리도 이게 각이 져서 이렇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도 이제 완전 그 딱 평형 가파요로 이제 개조 우리도 해야 되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일단 네네. 그다음에 저 그 신문 기사에 나오듯이 뭐 내부 그 격납고 문제, 정납고 제일 유료 중요하죠. 보급 문제, 정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대대적으로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 이즈모 카가는 상륙 그 헬기 모함으로 이제 설계돼서 나온 게 아니라 네네. 대잠 헬기 모함으로서 출발했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가 항공기를 운영할 거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거를 전제를 깔아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수송함, 그러니까 상륙함으로 출발점이 달라. 출발점이 설계 다르네요. 예, 완전히 다른 다르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비행갑판만 비교하면은 뭐 이렇게 차이점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네네. 내부로 내려가면은 엘리베이터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도 틀리고 그래서 설계 출발점이 아예 네. 서로 다른 그 목적을 두고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일본 그 자위대에 오스미급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일본이 이제 경험을 쌓았어요. 설계 경험을. 비행갑파 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비행갑파는 어떻게 설계해야 된다. 경험을 네. 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 게 한 10년에 나온 게 이제 휴가급이라고 있어요. 대잠 헬기항모. 그렇죠. 예. 대잠 헬기항모. 네. 두 척을 만들어요. 두 척을. 예.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즈모 카가 2009년도에. 어. 이거는 이제 본격적인 말은 이제 대잠 헬기 항모인데 더 이제 헬기를 더 실겠다. 뭔가 고려한 거죠. 근데 이제 미국하고 이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확장성을 이제 고려한 거죠. 이미 그 당시에 F-35B가 이제 존재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설계 이제 항공기가 등장, 시제기가 등장했기 때문에 네. 그 미래를 이제 10년 후를 이제 바라보고 아니면 15년 후를 바라보고 두 척이 또 나온 거죠. 그게 이즈모 카가. 네. 그래서 한간에 어떤 분은 이 대한민국의 독도함이나 마라도함을 일본의 카가나 이즈모처럼 개조를 해서 경항모로 가는 건 어떠냐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죠. 그다음에 시중에 네. 뭐 정보 수집하시고 기사 쓰실 때 뭐 말씀들 나눌 때 그걸 전파할 때 좀 더 알아보시고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급하게 그냥 한 사람의 얘기 듣고 쓰면 이제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이번 2024년 연말쯤이면 연구 용역 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먼저 번에 마덱스 두 차례 통해서 이제 이 항공모함, 한국형 경항공모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이제 서로 경쟁, 양계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전통적으로 예. HD 현대, 그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하나오션. 근데 이제 뭐 양쪽에 그 내놓는 그 기술 유입서 나라, 그 다 둘 다 장점이 있어요, 각각. 그렇겠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하나오션이 최근에 이제 뭐 KDDX 관련해서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격화된 그게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아, 지금 불 붙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좀 제가 최근에 이렇게 생각을 다시 정리해 본 게 네. 하나오션이 전에 이제 대우 DSM이 회사인데 네. 그러면은 일단은 그 경쟁사 앞에 두고 있는 경쟁사를 이제 직접 싸우는 것보다는 자기 몸집을 좀 다른 데서 키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 아, 크게 한번 따로 불려본다. 예. 예.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경항공모함 소위 지금 말씀하신 네. 가칭 백륜도함 네. 그거를 앞두고서 이제 그 전에 이슈가 됐을 때 이렇게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이 비행갑판의 설계를 사실 HD 현대나 하나오션은 다 기술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카이하고도 또 협력을 많이 해야 되고. 아무래도. 근데 예. 그게 국내 우리 한국 내 기술이 전혀 없다가 아니더라고. 없다는 아닌데. 네. 예. 그 말 그대로 독도와 마라도함을 건조해본 HJ 한진. 예. 예. 부산에 있는 한진. 예. 근데 이 회사가 그렇게 뭐 이렇게 회사 운영이 네. 특히 특수한 사업부가 이렇게 뭐 원활한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약해요. 회사 운영 그게 실적이. 예, 아무래도. 물론 지금은 이제 그 PKMR 네. 블록 2로 이제 그 사업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네. 그다음에 공기부양정 사업에 집중하고 있어요. 소형함에. 네. 근데 그런 불구하고 이제 이 회사가 큰 배를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 있다면 하나오션에서 돈이 있으니까 아, 매각을. 사들여야지. 네. 합병. 사들이면은 옆구리에서 사들여서 자기 몸을 딱 강화시키면은. 아, 그러네요. 벌크업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KDDX만 얘기하고 있어. 아, 근데 좀 더 내다봐서. 그 다음 사업은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야 조용하지. 네. 그래서 그러면 실력 있는 업체, 네. 꼭 이제 해당되는 특정 분야, 한진을 흡수해서. HJ 한진을 흡수하면 예. 되죠. 그것도 방법이네요. 그러면 얘기가 그 HD 현대하고 이제 그 어떤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쟁하는 게 좀 색깔이 달라지고 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요. 그렇겠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아, 예. 어차피 이거 하나오션이 좀가 그런 특수한 사업부들을 여기저기 이제 흡수를 할 것 같으면은 네. 그 소해함 사업에 특화되어 있는 강남조선 같은데. 왜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은 회사 운영들이 특수한 사업부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좀 부실해요. 아이, 그럼요. 경영 상태가 예, 이렇게 예. 튼튼하지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다 이렇게 흡수를 해서 제대로 이렇게 실력을 갖춘 회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국내 특수한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가 딱 2개면 되고 그렇죠. 나머지 이렇게 또 옆으로 있을 필요가 없고. 예. 그래서 하나오션에서 왜 그 생각 안 할까? 마치 K9 자주포의 원류 이 삼성항공에서 하나로 넘어갔듯이 예.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대표적인 방산 무기 K9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과 마찬가지네요. 오늘 오전에 어떤 얘기 들었냐면은 네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얘기하시잖아요. 네. 이 방산 제시가 지금 앞으로 있잖아요. 뭐 DX 코리아, 그렇죠. 가을에 카덱스 예. 이 2개인데 뭔가 좀 이렇게 복잡하잖아. 네. 근데 업계에서 연락을 이제 해보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2개를 다 참석하면 우리도 다 참석하고 하나만 카덱스만 참석하면은 하나만 우리도 참석한다. 그러면 그 표본 선두 주자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그러네요. 말씀대로 제일 큰 대형 회사기 때문에. 몸집이 큰. 네. 예.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결정이 중요하다. 그러면 다시 이걸 이제 함정 얘기로 돌아와서 네. 이렇게 지금 뭐 올망졸망한 회사들의 기술력도 흡수하려면은 좀 사들여라. 그것도 하나 오션에서 사들이면은 예. 저는 그 아이디어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예. 어쩌면은 하나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 듣고. 가능해. 예. 그냥 뭐 HD 현대만 이렇게 붙잡고 늘어질 게 아니라 예. 나중에 이런 항공모함까지 먹으려면은 그 실력이 있는 좀 설계해본 업체를 딱 이렇게 해야지. 방법이에요. HJ 한진 그 특수한 사업부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네요. 그냥 개인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한민국의 경항공모함 이것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봤는데 과연 그 가칭 백령도함 그것이 2024년 올해 말에 영구 영역 보고서가 나오니까 저희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디펜스 타임즈의 안승범 대표님, 저 소닉 PD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